2015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과학 풀이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접촉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 이것은 바로 마찰력이 되겠죠. 이때 제가 여기다 별표를 하나를 쳐놨는데 접촉해야만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두 가지가 마찰력과 탄성력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입니다. 물에 들어있는 유리컵에 넣은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현상. 자, 꺾여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굴절이 되겠죠. 그 외에도 분산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얘는 무지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전묘화나 전자기기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찬물이 얻은 열량이 200kcal래요. 이때 뜨거운 금속 추가 잃은 열량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A가 얻은 열량은요, B가 잃은 열량과 같아요. 열의 외부 출입이 없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은 열량, 그러니까 찬물이 얻은 열량이 200kcal이기 때문에 B, 즉 금속 추가 잃은 열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200kcal가 답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지뢰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대요. 이때 도구를 이용했잖아요. 자, 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한 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한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죠. 자, 그러면 일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이 커질수록 이동거리는 작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힘이 작아질수록 이동거리가 커지게 됩니다. 힘이 가장 작은 지점을 물어본다는 것은 이동거리가 가장 큰 지점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A, B, C, D 중에서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제일 이동거리가 큰 것은 D가 되겠죠. 그래서 D는 이동거리를 키워서 힘을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제일 힘을 많이 줘야 하는 지점은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거는 오메 법칙을 이용한 것인데요. 오메 법칙은 V는 IR 해서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죠. 계산을 해주시면 3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속력이 가장 빠른 곳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속력이 가장 빠른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딱 떠올려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m은 질량, v는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 가장 빠르려면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작은 곳이 되겠죠.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A와 D고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은 B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이 속력이 가장 빠른 곳이다 라고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인데요. 7번은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죠. 얘는 보일 법칙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8번입니다. 액체 표면에서 분자들이 기체로 되는 현상, 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증발에 해당하고요. 증발의 예시 중에 제일 큰 게 물에 젖은 빨래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요. 증발은 기화의 예시가 되고요. 그리고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액화의 예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수증기가 물방울로 나오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수소 분자 모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수소 분자는 H2죠. H2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원자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 해당하게 되고요. 2번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2, O2, N2 이런 것들이 있고요. 3번은 H2 물 분자, 그리고 4번은 NH3 암모니아 분자가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의 불꽃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이 노란 색깔을 내게 되죠. 불꽃 반응색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구리가 청록색, 리튬이 빨간색, 칼륨이 보라색, 그리고 나트륨이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1번은 혼합물을 가열해서 분리하게 하는 물질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열했기 때문에 끓이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이때 물과 에탄올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4번은 원자가 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가장 많이 잃은 이온 물어보고 있어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잃으면 잃을수록 플러스 값이 커지게 됩니다. 양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하나를 잃어버린 거, 그리고 여기는 2개를 잃어버린 거, 여기는 3개를 잃어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DNA가 들어있고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곳, 여기는 핵이 되겠습니다. 핵은 동물과 식물에 모두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 액포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얘는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3번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경계가 되고요. 물질을 투과할 수 있는 막이 되는데요. 얘는 동물과 식물 모두에 있고요.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 모양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얘는 식물세포에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산작용은 햇빛과 바람이 강할수록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얘는 증발이 잘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혈구의 작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고작용은 혈소판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열량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을 물어보는데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건 일단은 3대 영양소밖에 없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지방이 가장 열량이 높습니다. 1g당 9kcal를 내게 되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g당 4kcal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버터와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여기서 배설기관 A에 물어봤는데요. A는 콩과 팥을 닮았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번 위는 소화계, 2번 심장은 순환계, 그리고 홈팥은 배설계가 되겠습니다.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소순호배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17번입니다. 동공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동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동공이 커졌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어두운 곳은 빛이 적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를 커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8번은 자궁내막이 허물어지는 현상,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봐서 2번 월경이 되겠습니다. 1번, 4번은 너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3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 자궁벽에 파묻히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이 착상된 순간부터 우리는 임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바닷물이에요. 해수죠. 그래서 얘는 짠물이 되겠는데요. 제일 많은 게 해수, 그 다음이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와 하천수입니다. 이때 해수를 제외한 나머지 물들은 이제 짜지 않은 물이라고 해서 담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20번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정자를 만드는 곳, 여기는 정소가 되겠습니다. 난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난자를 생성하는 곳이고요. 부시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곳, 그리고 이자는 인슐린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리고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게 호르몬과 소화액을 동시에 분비하는 내분비샘이자 외분비샘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태양에 가까울수록 꼬리가 길어지고 얼음과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길어질까요? 왜냐하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울수록 뜨거워져서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가 되겠습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공전하는 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여기는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굉장히 쉽죠? 지진이 되겠고요. 23번은 주위에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천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사성운, 암흑성운, 그리고 방출성운 혹은 발광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얘는요. 발광성운 같은 경우에는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고요. 반사는 스스로 내지 못해서 반사하는 성운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리고 암흑성운 같은 경우에는 빛을 뒤에서 이제 오는 별빛을 차단하는 그런 성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머리 성운이 있고요. 성단의 종류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석입니다. 암석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의 종류는
퇴저감이 되겠습니다. 퇴저감의 특징은 화석과 층리가 발견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감사암 셰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때 여감사암 셰일 순서대로 알갱이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 셰일 같은 경우에는 진흙, 그리고 사암 같은 경우에는 모래 까지 이제 있고요. 여감 같은 경우에는 자갈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려암과 유문암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 암석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퇴적암, 화성암, 그리고 변성암까지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25번입니다. 25번 같은 경우에는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서로 이렇게 세력이 비슷해서 여기에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를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장마전선 혹은 정체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